이제부터 딱 반반이야. 생활비도 공과금도 각자 도생하자고. 오늘부터 네 밥값은 네가 벌어서 해결해. 남편은 30년을 헌신한 아내 앞에 계약서를 들이밀며 볼펜을 건넸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해. 대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하지만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각자도생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녁 7시 남편 민석은 국그릇을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잔뜩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국물 꼬라지 좀 봐라. 이게 소고기국이야, 맹물이야? 내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기껏 차린다는 밥상이 고작 이거야? 아내 영숙은 숟가락을 멈춘 채 싸늘한 눈빛으로 민석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기나 해? 쥐꼬리만한 생활비로 한우를 어떻게 사라는 거야? 핑계는 아주 청산유수지, 청산유수야. 너 저번 달에 동창회비 낸다고 5만 원이나 가져갔잖아. 집구석에서 빈둥거리는 여편네가 동창회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동창회야? 그 돈이면 소고기 배 터지게 먹었겠다. 영숙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나가는 거였어. 겨우 한 번. 그리고 당신은 저번 주에 골프장 간다고 쓴 돈이 도대체 얼마야? 민석은 전곡을 찔리자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쳐 그릇들이 달그락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거랑 여자가 놀러 다니는 거랑 비교를 해? 그렇게 억울하고 안 입고 오면 너도 나가서 돈 벌어오던가. 민석은 식탁 구석에 놓인 가계부를 집어들어 거실 바닥을 향해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석은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내뱉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내 피 같은 돈이 줄줄 새는 꼴은 도저히 못 봐주겠어. 이제부터 생활비 딱 반반씩 내. 각자 쓴 돈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서로 터치하지 말자고. 일명 각자도생이야. 어때? 아주 깔끔하고 합리적이지? 영숙은 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 말 정말 진심이야?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거나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민석은 비웃음을 입가에 흘리며 주방 서랍을 뒤져 이면지와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후회? 내가 후회를 왜 해? 자, 여기다 딱 써. 생활비, 공과금, 식비 전부 10원 단위까지 절반씩 부담. 위반 시 위약금 10배. 사인해. 민석은 이면지에 계약 내용을 휘갈겨 쓴 뒤 영숙의 코앞에 종이를 들이밀었습니다. 영숙은 눈앞에 종이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어 가슴속의 답답함을 토해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해. 대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아이고, 이영숙 씨나 제발 딴소리나 하지 마십시오. 민석이 깐죽거리는 말투로 볼펜을 건넸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약서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꾹꾹 눌러 적어 종이가 찢어질 듯 했습니다. 밤 10시 민석은 소파에 벌러덩 누워 낄낄거리며 과자를 아작아작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안방 침대맡에 우두커니 앉아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잡동사니 사이에서 누렇게 색이 바랜 종이 한 장이 영숙의 손끝에 걸려 나왔습니다. 그것은 3년 전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평생교육원 외식조리 전문가 과정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영숙은 찢어진 테이프 자국이 흉터처럼 남은 통지서를 조심스럽게 다림질하듯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펴보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영숙이 합격 통지서를 내밀었을 때 민석은 가당치도 않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대학 타령이야? 우리 집에 등록금이 썩어나냐? 민석은 영숙의 손에서 통지서를 낚아채 구겨버렸고 영숙은 구겨진 종이를 다시 펴며 서러운 눈물을 삼켰었습니다. 영숙의 눈가에 맺힌 그렁그렁한 눈물이 통지서 위로 톡 떨어져 번져나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민석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야, 물 안 떠오고 뭐해? 목 메어 죽겠다니까. 영숙은 닫힌 안방문을 매섭게 노려보다가 침대 옆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갤러리 앱을 열어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차려냈던 수천 장의 요리 사진들이 앨범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역국, 손만두, 잡채, 그리고 민석이 그토록 좋아하던 얼큰한 매운탕까지 사진 하나하나가 영숙의 피땀이자 눈물이었고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그녀의 인생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영숙의 흔들리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새벽 4시 푸르스름한 어둠이 짙게 깔린 주방으로 영숙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안방에서는 민석의 드르렁거리는 코 고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와 정적을 깼습니다. 영숙은 비장한 표정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냉장고 속을 가득 채우던 밑반찬 통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일렬로 줄을 세웠습니다. 영숙은 투명 밀폐 용기에 반찬들을 남김없이 옮겨 담고 굵은 펜으로 판매용이라고 적어 뚜껑마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주방 베란다에 있는 김치 냉장고로 반찬들을 모두 옮긴 뒤 미리 사둔 자물쇠를 걸어 냉장고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주방 정리가 끝나자 영숙은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파 위에는 민석이 벗어둔 양말이 널브러져 있고 바닥에는 읽다만 신문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난장판이었습니다. 영숙은 주방에서 대형 파란색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거실 한가운데서 쫙 펼쳤습니다. 공용 공간 무단 점유물, 폐기 처분. 영숙이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가리지 않고 모두 봉투 안에 쓸어 담았습니다. 봉투가 금세 불룩하게 차올랐지만 영숙의 손길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란다, 창고 문을 열자 민석이 애지중지하는 낚시 의자와 골프 가방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무거운 골프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졸린 눈을 비비며 경비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사모님? 그 비싼 걸 다 버리시는 겁니까? 영숙이 골프 가방을 대형 폐기물 구역에 털썩 내려놓으며 손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냈습니다. 네. 집이 너무 좁아서 둘 데가 없네요. 아저씨, 수거 스티커는 주인이 직접 와서 붙일 거니까 그냥 놔두세요. 경비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지난 30년 중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오전 7시 30분 요란한 알람 소리에 민석이 부스스한 얼굴로 머리를 긁적이며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구수한 밥 냄새가 진동해야 할 주방에서 낯선 원두커피 향기만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민석이 눈을 비비며 식탁으로 다가갔지만 식탁 위는 텅 비어 있고 영숙 혼자 우아하게 토스트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황당하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인상을 썼습니다. 뭐야?
밥 안 했어? 영숙이 읽고 있던 잡지를 덮지도 않은 채 시선도 주지 않고 턱짓으로 식탁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메뉴판이나 좀 봐. 민석의 시선이 영숙이 가리킨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썼던 계약서가 아주 깔끔하게 코팅되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손글씨로 쓴 메뉴판이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조식 세트 밥, 국, 반찬 3종 1만 5천 원. 모든 식사는 선불 입금 확인 후 조리 가능. 민석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장난해? 남편한테 밥 주는데 돈을 받겠다고? 영숙이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장난이라니? 어제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생활비 반반 각자 도생. 내 노동력으로 만든 밥인데 그걸 공짜로 먹으려는 신보가 도둑놈 신보 아니야? 민석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치사해서 안 먹는다. 안 먹어. 내가 나가서 사 먹고 말지. 민석은 씩씩거리며 옷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지만 늘 칼같이 개어져 있던 속옷과 양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장은 텅 비어 휑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내 속옷 다 어디 갔어? 출근해야 하는데 와이셔츠는? 영숙이 잡지를 한 장 넘기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세탁비 미지급으로 업무 중단했어. 그리고 거실에 널브러져 있던 건 쓰레기인 줄 알고 다 치웠는데 베란다에 있는 파란 봉투나 한번 뒤져보던가. 민석이 경악하며 베란다로 우당탕 달려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엎어 구겨진 속옷과 넥타이를 찾아냈지만 당장 입어야 할 와이셔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셔츠 다림질해 놓으라고 했잖아. 아, 그거 세탁기에 있어. 민석이 세탁기 뚜껑을 열자 축축하게 젖은 와이셔츠들이 다리를 튼 뱀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탈수도 안 된 채 물기를 머금은 셔츠를 들어 올리자 바닥으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출근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쭈글쭈글한 셔츠를 억지로 껴입었습니다. 현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었습니다. 민석이 현관문을 열며 영숙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내가 오늘 저녁에 들어와서 가만 안 둘 거야. 영숙은 민석을 쳐다보지도 않고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녀오세요, 박민석 씨. 그리고 저녁 식사 주문은 오후 4시 마감이니까 늦지 않게 입금해. 쾅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고 영숙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출근길에 오른 민석이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안에 타고 있던 이웃집 여자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자는 손부채질을 회회 해대며 옆에 있는 남편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엘리베이터 아니라 그 소리가 민석의 귀에 고스란히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여보, 어디서 빨래 덜 마른 쉰내 나지 않아? 아우, 머리 아파. 민석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젖은 채로 억지로 말려 입고 나온 와이셔츠에서 나는 냄새가 분명했습니다. 퇴근길 민석은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으로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민석은 라면 코너 앞에 서서 천정부지로 솟은 가격표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무슨 라면이 6,000원이라니 물가가 미친 거 아니야? 민석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할인 스티커가 붙은 라면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정육 코너 쪽에서 귀에 익은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툭불 등심 마블링 제일 좋은 걸로 200g만 썰어주세요. 저 혼자 먹을 거라서요.
민석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영숙이 카트에 최고급 한우와 싱싱한 채소들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손에 들린 건 고작 유통기한 임박한 라면 한 봉지뿐이라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라면 봉지로 얼굴을 가리며 계산대 반대편으로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마트에서 산 재료들로 만든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갈비찜과 잡채 사진을 동네 반상의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오늘의 특선 한우 갈비찜 앤드 궁중 잡채. 재료가 좋아 맛이 기가 막힙니다. 선착순 10분만 모십니다. 영숙의 핸드폰 알림음이 쉴 새 없이 띠링띠링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요. 영숙 씨 솜씨면 무조건이죠. 저도 2팩 예약이요. 현관 앞에는 택배 상자와 식자재 배달 박스가 높게 쌓여가고 영숙의 핸드폰에는 입금 알림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동네에서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미용실 회전문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원장님, 저 머리 좀 싹 다 바꿔주세요. 단발로 확 잘라버리고 싶네요. 영숙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푸석하고 갈라진 머리카락을 만지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닥으로 잘려나간 머리카락과 함께 영숙의 묵은 체증도 시원하게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단발로 파격 변신하고 피부 관리까지 받은 영숙이 계산대 앞에 서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미용실 한쪽에 모여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힐끔거리며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402호 영숙 씨 아니야? 세상에 완전 딴 사람이네. 그나저나 그 집 남편 말이야. 요즘 꼴이 말이 아니더라. 옷에서는 쉰내가 풀풀 나고 눈은 퀭해가지고 꼭 혼이 나간 사람 같던데. 내가 건너 들었는데 그 남자가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려먹었대. 영숙은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 선글라스를 끼고 도도한 발걸음으로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그 시각 민석은 집에서 위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며 소파를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며칠 내내 밀가루 범벅인 라면만 먹었더니 속이 뒤집어지네. 나 죽네. 나 죽어. 민석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보았지만 거실 풍경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라져 낯설기만 했습니다. 영숙이 거실 한가운데에 업무용 테이블을 떡하니 설치해 놓은 탓에 민석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소파 귀퉁이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포장 용기와 라벨지 그리고 계산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 마치 분주한 사무실을 방불케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며 민석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영숙이 싱싱한 전복을 듬뿍 넣고 정성스럽게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새에 홀린 민석이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방으로 기어갔습니다. 여보, 나 속이 너무 쓰려. 위가 뚫릴 것 같아. 그 죽 딱 한 그릇만 주라. 응? 내가 나중에 돈 생기면 다 갚을게. 영숙이 국자로 죽을 휘저으며 민석을 쳐다보지도 않고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메뉴판 못 봤어? 전복죽은 특식이라 예약 필수야. 그리고 외상은 절대 사절인 거 알지? 입금부터 해. 민석이 입맛을 다시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야, 사람이 아픈데 너무한 거 아니냐? 30년 산 부부 사이에 정이 있지. 어떻게 남보다 더하게 돈 타령이야? 당신 입으로 각자 도생하자며. 아픈 것도 각자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징징대? 영숙은 매정하게 가스불을 탁 끄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완성된 죽을 밀폐용기에 담아 뚜껑을 단단히 닫아버렸습니다. 민석은 닫힌 뚜껑을 원망스런 눈으로 바라보다가 다시 배를 움켜쥐고
소파로 돌아가 새우처럼 웅크렸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정막이 감도는 거실에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배고픔에 잠을 설친 민석이 도둑고양이처럼 주방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민석은 영숙이 잠들었는지 안방 문을 한번 힐끔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에는 여전히 튼튼한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젠장, 진짜 지독한 여자네. 냉장고에 자물쇠까지 채워? 치사해서 진짜. 민석은 포기하지 않고 주방 선반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싱크대 구석에 영숙이 포장하다 깜빡하고 남겨둔 장조림통 하나가 보였습니다. 민석의 눈이 환희로 반짝 빛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고 손가락으로 장조림 고기를 집어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하고 달콤한 고기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민석은 감격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 여자 요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민석이 두 번째 고기를 집어 올리는 순간 거실 불이 탁 켜지며 환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숙이 팔짱을 낀 채 서슬퍼런 표정으로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입에 고기를 문 채 그대로 얼어붙었고 손가락에는 검은 간장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저기 너무 배가 고파서. 민석이 웅얼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영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어 민석의 추레한 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에 민석이 화들짝 놀라 입에 든 고기를 뱉을 뻔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내 사진은 왜 찍어? 심야 무단 취식 및 절도 현장 증거야. 당신이 직접 쓴 계약서 5조 사망 기억 안 나? 상대방의 사유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시장 가격의 10배를 배상한다. 민석이 기가 막혀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야, 내 집 냉장고에서 내가 반찬 좀 집어먹은 게 무슨 절도야? 부부 사이에 너무한 거 아니야?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정하게 핸드폰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아, 알았어. 주면 되잖아. 주면. 더럽고 치사해서 준다. 얼마야? 얼마면 돼? 장조림 한 팩에 2만 원이니까 10 빼면 20만 원. 지금 바로 이체해. 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핸드폰 뱅킹 앱을 켰습니다. 비상금 통장의 잔액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민석은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냈어. 됐지? 이제 이거 먹어도 되는 거지? 민석이 억울함에 소리치자 영숙은 입금 확인 문자를 보고 피식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국물까지 남기지 말고 싹싹 먹어. 20만 원짜리 장조림이잖아. 영숙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민석은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장조림을 씹으며 서러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삼킨 장조림은 눈물 젖은 빵보다 더 짜고 썼습니다. 주말 점심 시어머니 말자의 팔순 잔치가 열리는 고급 한정식 집은 친척들로 북적였습니다. 말자는 상석에 앉아 화려한 한복을 입고 거만하게 입구 쪽을 계속 흘끔거렸습니다. 민석이 땀을 뻘뻘 흘리며 혼자 쭈뼛거리며 들어오자 말자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민석이 너 혼자 왔냐? 며느리는 어디 가고 너만 덜렁 와? 친척들의 궁금한 시선이 일제히 민석에게 쏠렸습니다. 민석은 자리에 앉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영숙이가 좀 바빠서요. 요즘 사업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감히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코빼기도 안 비쳐? 당장 전화해. 내가 아주 홍구멍을 내줘야겠어. 말자가 식탁을 쾅 내리치며 호통을 치자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영숙이 전화를 받자 민석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당신 어디야? 어머니 잔치인데 왜 안 와? 친척들 다 기다리잖아. 수화기 너머로 영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바빠. 예약 주문이 밀려서 거기까지 갈 시간 없어. 그 소리를 들은 말자가 대뜸 전화기에 대고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에 며느리가 안 오는 게 말이 돼? 당장 튀어오지 못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영숙이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민석 씨가 그러던데요? 각자도 생이라고. 그러니 효도도 셀프죠. 당신 엄마 생일은 당신이 챙겨요. 내 부모는 내가 챙길 테니까. 뭐, 셀프?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영숙의 목소리가 한층 더 싸늘하고 단호해졌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30년 동안 어머님 수발 들면서 이가 다 갈렸거든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바빠서 끊습니다. 친척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로 눈치만 살폈고 말자의 얼굴은 분노로 붉다 못해 검게 변해갔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내가 저런 걸 며느리라고. 분노를 이기지 못한 말자가 괴성을 지르며 식탁을 확 엎어버렸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친척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민석이 저거 꼴 좀 봐라. 마누라 하나 못 잡아서 저게 무슨 개망신이냐. 그러게 평소에 처신 좀 잘하지. 쯧쯧. 민석은 멍하니 엎어진 밥상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 탕비실에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는 민석의 등 뒤로 여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박 과장님, 요새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옷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 점심때마다 맨날 컵라면만 드시고 들리는 소문에는 이혼 당하기 직전이라던데 도박 빚이 있어서 집에서도 쫓겨났다나 봐요. 어머, 진짜요? 어쩐지 눈빛이 퀭하더라니. 민석이 획 돌아보자 여직원들은 깜짝 놀라며 후다닥 흩어졌습니다. 민석은 억울함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혼은 무슨, 내가 가장인데, 내가 돈 버는 기계야? 그때 부장이 탕비실로 들어오며 심각한 표정으로 민석을 불렀습니다. 박 과장. 잠깐 나 좀 보지. 민석이 컵라면을 든 채 쭈뼛거리며 부장을 따라갔습니다. 박 과장, 자네 저번에 회식비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 말이야. 감사팀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왔어.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지출이라고 하던데 민석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부장님. 그게 제가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쓴 건데. 사기 진작은 무슨. 자네 개인적으로 쓴 거 다 알아. 요즘 자네 가정사 복잡하다는 소문, 윗선까지 다 퍼졌어. 공사 구분 못하는 사람한테 회사 돈 못 맡겨. 법인카드, 지금 당장 반납해. 부장이 냉정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법인카드를 꺼내 부장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카드를 가져가는 부장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네, 옷 좀 갈아입고 다녀. 냄새나서 옆에 못 가겠어. 부장이 탕비실을 나가버리자 충격을 받은 민석은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붉은 국물이 마치 민석의 처참하게 뭉개진 자존심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석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그가 설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늘 시끌벅적하던 시장통 입구로 매끄러운 곡선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아줌마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저 차 봐. 벤츠 아니야? 저런 비싼 차가 우리 시장엔 웬일이래? 그러게, 누가 내리나 보자. 국회의원이라도 왔나? 운전기사가 깍듯하게 뒷문을 열자 세련된 슈트를 차려입은 중년 남성 최춘호가 내렸습니다. 춘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망설임 없이 영숙의 반찬 가게 영숙네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게 안에서 반찬을 포장하던 영숙이 춘호를 보고 깜짝 놀라며 앞치마에 손을 급히 닦았습니다. 어머, 춘호 오빠? 아니, 최 대표님? 여긴 어떻게? 춘호가 사람 좋은 미소를 활짝 지으며 영숙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영숙 씨. 소식 들었어요. SNS에서 난리던데요? 집밥의 여왕이라고. 제가 그 솜씨를 그냥 지나칠 수 있어야죠. 세상에 부끄럽게 뭘 그런 걸 보고 오셨어요. 누추하지만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세요. 영숙이 수줍게 웃으며 춘호의 손을 잡고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그때 시장 건너편 전봇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뱀 같은 눈길이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핸드폰 카메라를 줌으로 당겨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화면 속에 영숙과 춘호가 손을 맞잡고 화기애애하게 웃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기가 막혀서 장사한다고 설치더니 아주 대놓고 서방질을 해? 저놈은 또 뭐야? 차 꼬라지 보아하니 제비 냄새가 풀풀 나는데? 민석은 찰칵, 찰칵 소리가 나지 않게 연사 버튼을 다급하게 누르며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딱 걸렸어. 이영숙, 네가 감히 나를 두고 바람을 펴? 이 증거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해주마. 민석은 영숙이 춘호와 함께 가게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방향을 휙 틀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석은 영숙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는 철통같이 잠겨있던 문이 오늘은 급하게 나갔는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보자, 딴 주머니 찬 게 분명해. 그 돈을 어디다 숨겨놨을까? 민석은 옷장과 화장대를 닥치는 대로 뒤져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속옷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던 민석의 손에 붉은색 양장본 노트가 잡혔습니다. 그것은 영숙이 꼼꼼하게 기록해둔 가계부였습니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펼치자 날짜별로 입금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하루에 100만 원? 반찬 팔아서 이런 큰 돈을 번다고? 말도 안 돼. 이건 100%야. 그놈한테 받은 거지. 화대네, 화대야. 민석은 자신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며칠간의 수입을 보며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가계부를 양복 안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 장부가 네 목줄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려주지. 민석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도둑질한 흥분으로 터질 듯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영숙이 피곤한 기색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일찍도 다니시네. 장사가 아주 잘 되나 봐.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데. 영숙은 대꾸도 않고 신발을 벗으며 무심하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피곤해.
시비 걸지 말고 하던 거나 해. 민석이 벌떡 일어나 영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훔친 붉은 가계부를 꺼내 영숙의 눈앞에 흔들어 댔습니다. 피곤해? 밤낮으로 남자 만나고 다니느라 피곤하겠지. 이 장부 설명 좀 해보실까? 하루에 100만 원씩 꽂히는 이 돈, 출처가 어디야? 그 검은 차 탄 놈이 준 거 아니야? 영숙이 가계부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민석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내 방 뒤졌어?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남이라니. 부부 사이에 니거 내거가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증거 다 잡았어. 대낮에 시장통에서 외간 남자 손잡고 히히덕거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민석이 핸드폰을 꺼내 아까 찍은 사진을 들이밀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영숙은 민석의 저열한 상상력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쯧쯧 혀를 찼습니다. 소설을 써라, 소설을. 그분은 내 사업 파트너야. 내 반찬 납품받고 싶다고 찾아온 거래처 대표님이라고. 거래처? 웃기지 마. 반찬 나부랭이 팔아서 무슨 대표를 만나? 어디서 뻔한 거짓말을 해. 영숙은 한숨을 땅이 꺼져라 푹 쉬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탁 던졌습니다. 못 믿겠으면 읽어봐. 오늘 체결한 계약서니까. 민석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식자재 납품 및 프랜차이즈 독점 계약서, 계약금 금 5억 원정. 5억? 민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숫자 0의 개수를 하나하나 세어보던 민석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불륜이라는 단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5억이라는 황금빛 숫자만이 네온사인을 밝혔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험악했던 인상을 풀고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어. 당신 솜씨면 언젠가 대박 날 줄 알았다니까. 세상에 5억이라니. 우리 이제 부자 된 거야? 민석이 영숙의 어깨를 주무르려 손을 뻗자 영숙이 더럽다는 듯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우리? 누가 우리야? 계약자 이름 똑바로 봐. 이영숙 세 글자 안 보여? 에이, 왜 이래.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아니,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내가 회사 그만두고 당신 매니저 해줄까? 영숙은 콧방귀를 흥기며 식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썼던 코팅된 각자도생 계약서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꿈 깨세요, 박민석 씨. 여기 1조 1항 보이지? 서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기억 안 나? 영숙은 계약서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찌익 떼어내더니 민석의 이마에 찰싹하고 세게 붙여버렸습니다. 이게 내 대답이야. 부적이라 생각하고 머릿속에 새겨. 영숙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자 민석은 이마에 붙은 종이를 떼어내며 발을 동동 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5억인데, 5억이라고. 거실에 홀로 남은 민석은 계약서에 적힌 5억이라는 글자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앙심을 품은 민석은 회사 휴게실 구석에 숨어서 공중전화로 구청 위생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수화기를 감싸고 목소리를 잔뜩 깔아 변조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위생과죠? 여기 서산시장에 있는 영숙네 식탁이라는 반찬 가게인데요.
제가 거기서 반찬을 사 먹고 배탈이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비위생적이고 재료도 썩은 걸 쓰는 것 같아요. 당장 단속 좀 나가주세요. 네, 익명입니다. 전화를 끄는 민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위생 단속 걸리면 영업 정지는 기본이고 과태료 폭탄일 테니. 5억? 흥, 위약금 물어내느라 다 날릴 거다. 몇 시간 뒤 위생과 공무원 3명이 들이닥쳤을 때 영숙은 한창 재료를 손질 중이었습니다.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공무원들이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네, 편하게 보세요. 숨길 것도 없으니까요. 공무원들은 냉장고 온도를 체크하고 도마와 칼의 위생 상태를 꼼꼼히 검사하고 식재료 유통기한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장고 안은 종류별로 라벨링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주방 바닥은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반들반들했습니다. 점검을 마친 팀장이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10년 넘게 단속 다녔지만 이렇게 깨끗한 집은 처음 봅니다. 병원 수술실인 줄 알았네요. 신고가 악의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때 가게에 반찬을 사러 왔던 젊은 단골 손님이 이 흥미로운 광경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 맘카페에는 실시간 충격 제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영숙네 반찬 가게 갔는데 위생과 들이닥침. 근데 공무원들이 감탄하고 여기 진짜 찐 맛집 인증됨. 믿고 먹자. 이 글은 순식간에 조회수 1위를 기록했고 댓글에는 돈줄 내주러 가자는 반응이 폭주했습니다. 퇴근길 민석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시장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어디 가게 문 닫고 울고 있나 볼까? 하지만 가게 앞 풍경은 민석의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재료 소진 임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위생가도 인정한 집이래 청결 점수 만점이라며 라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망해야 하는데 왜 더 잘 돼? 질투심에 속이 뒤집힌 민석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베란다, 창고 옆 좁은 쪽방에 틀어박혔습니다. 회사에서는 낮에 저지른 발주 실수로 인해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는 통보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기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마누라는 5억을 벌어오는데 나는 감봉이라니. 민석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직장 동료 김대리가 은밀하게 알려줬던 주식 리딩방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려한 배너 광고가 민석의 눈을 현혹했습니다. 상위 1% 정보, 일주일 300% 수익 보장, 지금 입장하면 원금 2배 이벤트. 평소라면 사기라고 무시했을 문구였지만 지금 민석의 눈에는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로 보였습니다. 채팅방에 입장하자마자 수익 인증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바람잡이가 민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민석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종목은 내일 무조건 상한가 갑니다. 5억 버는 거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5억이라는 단어가 민석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 5억. 나도 5억 벌 수 있어. 내가 영숙이 너보다 더 잘 나갈 수 있다고. 민석은 홀린 듯이 대출 앱을 켰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은 불가능했지만
금리가 살인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은 승인이 났습니다. 클릭. 대출 신청 버튼을 누르는 민석의 손가락 끝에서 파멸을 향한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로딩바가 마치 민석의 어지러운 인생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 은은하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춘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영숙 씨, 아니 이영숙 대표님. 저는 영숙 씨의 반찬이 단순히 동네에서만 팔리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손잡고 정식으로 브랜드를 런칭해 봅시다. 이영숙의 명품 반찬 어떻습니까? 영숙은 춘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찻잔의 테두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낡은 옷을 입고 구석에서 처량하게 라면을 끓여 먹던 민석의 굽은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하면 그 사람은 정말 끝없이 추락할 텐데, 그래도 30년을 같이 산 남편인데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 영숙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눈치챈 춘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 때문에 망설이시는 겁니까? 아, 네. 아무래도 그 사람 자존심이 워낙 센 사람이라 제가 이렇게 큰일을 벌이면.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영숙의 핸드폰이 짧게 징징하고 진동했습니다. 영숙이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망설임이 썰물처럼 쌓아 빠져나갔습니다. 박민석, 야, 너 지금 어디서 꼬리치고 다니냐?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아주 살판났지? 당장 안 들어와? 영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일말의 연민조차 사치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뒤집어 탁 소리나게 엎어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단호함으로 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대표님, 할게요. 제 이름을 건 브랜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춘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아지는 순간 영숙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숙의 아파트 거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칙칙한 색깔의 낡은 소파와 유행진한 장식장을 밖으로 끙끙대며 드러 나르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옮겨주세요. 바닥 긁히지 않게. 영숙의 지시에 따라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와 모던한 디자인의 거실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강남의 고급 모델하우스처럼 화사하고 고급스럽게 변했습니다. 저녁 7시 퇴근한 민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멈칫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 집 맞아? 민석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낯선 거실 풍경을 멍하니 입을 벌리고 바라보았습니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던 영숙이 여유롭게 잔을 흔들었습니다. 왔어? 신발 벗고 들어와. 바닥 새로 깐 거야. 정신을 차린 민석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나한테 상의도 없이 가구를 싹 다 바꿔?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어? 그놈이 사줬냐? 영숙이 피식 웃으며 와인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놈이라니? 말 조심해. 이건 내가 번 돈으로 산 내 가구야. 그리고 이 집 명의도 내 지분이 절반인 거 알지? 내가 내 돈 써서 내 집 꾸미는데 당신 허락이 왜 필요해? 뭐. 야, 그래도 명색이 가장인 나한테. 가장? 생활비 한 푼 안 보태는 가장도 있나?
꼬우면 당신도 돈 내고 지분 주장해. 아니면 월세를 내던가. 민석이 말문이 막혀 붕어처럼 뻐끔거리자 영숙이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 짐은 베란다 창고로 다 옮겼어. 거실 분위기 망치니까 눈에 안 띄게 치워둬. 베란다? 나보고 베란다에서 살라고? 싫으면 나가든가. 각자 도생이라며. 결국 민석은 쫓겨나듯 좁아터진 베란다 창고로 밀려났습니다. 창고 구석, 곰팡내 나는 잡동사니 사이에 낚시 의자를 펴고 앉은 민석은 처량하게 깡소주를 병째 들이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거실과 영숙의 우아한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아 보였습니다. 민석은 취기가 오르자 빈 소주병을 허공에 휘두르며 웅얼웅얼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라, 이영숙. 내 주식만 대박 나면 으흐흐. 이깟 아파트가 문제야? 내가 강남 펜트하우스로 이사가서 너 가정부로 부려먹을 거다. 사모님, 걸레질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끄. 민석의 헛된 망상은 베란다의 시린 찬 바람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주말 오후 민석은 어머니 말자가 사는 다세대 주택의 좁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먹다 남은 과일 껍질이 널려 있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석이 쭈뼛거리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집에 좀 여유 자금 없어요? 제가 지금 인생 일대의 기회를 잡았거든요. 딱 5천만 원만 융통해 주시면. 말자가 씹던 사과를 뱉을 듯이 꽥 소리쳤습니다. 5천?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야, 이놈아. 이 집이 내 집인 줄 아냐? 이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짜리 방이야. 네가 10년 전에 사업한답시고 내 집 팔아먹고 여기로 이사 왔잖아. 그새 까먹었어? 민석이 머리를 극적이며 눈을 슬슬 피했습니다. 아, 맞다, 그랬지. 아니, 엄마는 노인연금이랑 뭐 그런 거 쌈짓돈 모아둔 거 없어요? 말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 가슴을 팡팡 쳤습니다. 모으긴 개뿔. 너니가 생활비 끊어서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밀리게 생겼다. 야, 며느리 걔는 뭐 한다니? 돈 좀 번다면서 시어머니 굶어 죽게 내버려둘 작정이래? 아유, 말도 마세요. 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저한테도 월세 내라고 난린데 엄마한테 돈을 주겠어요? 뭐야? 독한 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마누라 단속을 못하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엄마가 평소에 좀 잘해줬으면 걔가 이렇게까지 나왔겠어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내가 너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해? 말자가 악을 쓰며 민석의 등짝을 짝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아, 왜 때려요? 나도 돈 없어서 죽겠다고요. 서로의 빈털털이 처지만 확인한 모자는 좁은 방에서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옆방에서 시끄럽다고 벽을 쿵쿵 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의 악다구니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시장 골목 한가운데 자리 잡은 영숙의 매장 앞. 거대한 크레인이 화려한 간판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영숙의 명품 반찬, 엄마의 손맛, 그 이상의 가치. 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간판이 자리를 잡자 지나가던 상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감탄했습니다. 와, 간판 때깔 좀 봐. 이 동네에서 제일 근사하네. 매장 안에서는 영숙이 매의 눈으로 인테리어 마무리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진열대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쓱 훑어보더니 인부를 불렀습니다. 여기 마감이 좀 거치네요. 손님들 옷 스치면 올 나갈 수도 있겠어요. 여기 다시 샌딩 처리하고 바니시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옆에 서 있던 춘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허허 웃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문가인 저도 못 보고 지나친 걸 귀신같이 잡아내시네요. 영숙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아니, 남편이 워낙 까탈스러워서요. 식탁에 흠집 하나만 있어도 밥을 안 먹던 사람이라 제가 이런 거 보는 눈만 늘었지 뭐예요. 춘호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네요. 그 꼼꼼함이 지금의 이영숙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직원들도 대표님 카리스마에 아주 꽉 잡혀 있던데요. 실제로 주방 안쪽에서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영숙의 레시피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멸치볶음 간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장님, 이번에 들어온 고춧가루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직원들이 영숙을 사장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모습에 영숙의 가슴 벅찬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집안에서 누구 엄마 어이 야로 불리며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자신이 이제는 어엿한 사장님이 되어 누군가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영숙이 활기차게 대답하며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빛나 보였습니다. 가게방, 시장 상인 회장이 지나가다 영숙을 보고 크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사장님, 개업 축하해요. 우리 시장의 자랑이야, 자랑.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회적 성취감과 희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이영숙의 명품 반찬 가게 앞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게 입구 양옆으로는 리본을 단 3단 화환들이 줄지어 서서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 가판대에는 갓 쪄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과 살얼음이 동동 뜬 시원한 식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유, 떡이 어쩜 이렇게 쫄깃해? 역시 사장님은 안목부터 다르다니까. 춘호는 흰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두른 채 능숙하게 쟁반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따끈한 잡채 좀 드셔보세요. 우리 대표님이 새벽부터 직접 무치신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직접 서빙까지 하시고 두 분 너무 보기 좋아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칭찬에 영숙이 수줍게 웃으며 춘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최 대표님, 힘들지 않으세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아닙니다. 영숙 씨, 아니, 대표님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데 제가 더 신나서 그렇죠. 오늘 매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가게 건너편 전봇대 뒤에서 지켜보는 뱀 같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며칠째 감지하는 떡진 머리에 깃이 누렇게 뜬 꾀재재한 와이셔츠를 입고 퀭한 눈으로 그 광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질투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 뻔뻔한 년놈들. 내 돈 빼돌려서 가게 차리고 아주 희희낙낙하고 자빠졌네. 내가 저 꼴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아? 민석은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차가운 USB의 감촉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이 훔친 영숙의 가계부 사본과 춘호와 영숙이 악수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며칠 전 거실에 몰래 설치해둔 홈캠 영상 파일도 함께 담아두었습니다.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이영숙. 동네방네 소문 다 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주마. 불륜녀의 가정 파탄범으로 낙인 찍히면 장사는커녕 이 동네에서 야반도주하게 될 거다. 민석은 어금니를 꽉 깨물어 부서질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화려한 화환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민석의 비틀린 심사를 더욱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인파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지만 구겨진 양복바지와 낡은 구두 때문에 그 모습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게 앞 영숙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가게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 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가족들 반만하던 제가 이렇게 제 이름을 건 가게를 그때였습니다. 거짓말 집어치워. 찢어질 듯한 고함과 함께 민석이 인파를 거칠게 헤치고 튀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자 민석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영숙의 손에서 마이크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으악! 놀란 영숙이 뒤로 주춤 물러섰고 춘호가 급히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민석은 춘호가 영숙의 어깨를 감싸는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것 봐. 이 사람들 다 한통속이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여자는 가짜입니다. 내 돈 빼돌려서 딴 놈이랑 가게 차린 불륜녀라고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장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영숙과 민석을 번갈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남자 영숙 씨 남편 아니야? 불륜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래? 세상에 점잖게 생겨서 왜 저러나 몰라. 사람들의 반응에 고무된 민석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증거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연놈의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드리죠. 민석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높이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단상 옆에 놓인 모니터와 연결된 행사용 노트북으로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직원이 막으려 했지만 흥분한 민석의 괴력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직원을 밀쳐내고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USB 포트를 찾는데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어디 보자. 그래, 이거야. 파일 크기가 제일 큰 거. 이게 분명히 모텔 들어가는 영상일 거야. 기계치인 민석은 파일명을 확인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바탕화면에 백업해둔 최근 저장된 고용량 파일을 무작정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대형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자, 똑똑히들 보세요. 이 여자가 집구석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대형 모니터로 쏠렸습니다. 검은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온 것은 영숙과 춘호가 아니었습니다. 치지직. 화면 속 배경은 민석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에 늘어진 러닝 셔츠와 헐렁한 트렁크 팬티만 입은 민석이 떡하니 등장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엉덩이를 벅벅 긁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원하다. 거기가 가렵네.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민석이 엉덩이 긁는 소리와 민망한 신음소리가 시장통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머 뭐야? 하며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민석은 코를 파서 소파 밑에 튕기더니 주방으로 달려가 영숙이 포장해 둔 반찬통을 몰래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으며 쩝쩝거렸습니다. 역시 마누라 손맛이 최고야. 밖에서 사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 민석의 당황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왜 나와? 이거 아니야. 당장 꺼. 하지만 당황한 민석의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허둥지둥 마우스를 움직이자 화면 속 장면이 휙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석이 컴퓨터 앞에 앉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이번 판은 과연 경쾌한 도박 사이트 효과음이 빵빵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속 민석이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습니다. 오해, 따따, 쓰리고, 인생은 한 방이지. 내가 이 돈으로 마누라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으하하. 민석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저급한 욕설이 서라운드 입체 음향으로 생중계되자 시장통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저 남자 코미디언이야? 불륜 증거 보여준다더니 자기 팬티바람 자랑하네. 도박 중독자였어? 어쩐지 눈빛이 이상하더라니. 상인들과 주민들은 배를 잡고 구르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영숙은 팔짱을 낀 채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민석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노트북 전원 버튼을 찾으려 했지만 마음이 급해 엉뚱한 키를 눌렀습니다. 볼륨 최대. 으하하. 다 내 돈이야. 강남 펜트하우스 가자.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터져 나오자 민석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주민들의 야유와 비웃음이 빗발쳤습니다. 아저씨, 그만하고 내려와요. 눈 썩겠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민석은 노트북을 내팽개치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뛰어내리다 발이 꼬인 민석은 가게 앞에 세워둔 3단 화환의 리본에 발목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민석의 몸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민석의 얼굴이 하필이면 먹다 남은 시루떡 상자 위로 처박혔습니다. 하얀 팥고물이 민석의 얼굴과 머리카락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자 얼굴 전체가 하얗게 분칠된 것 같은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떡칠을 한 우스꽝스러운 피해로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폭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푸아하, 떡 먹고 싶어서 저러나 봐. 아이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민석은 떡 고물이 묻은 얼굴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허공에 대고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다 비켜.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골목 쪽으로 도망쳤지만 뒤통수에 꽂히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는 환청처럼 계속해서 그를 쫓아왔습니다. 영숙은 멀어지는 민석의 뒷모습을 보며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 행위 예술 공연이 있었습니다. 자, 떡 더 드세요. 주민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민석이 사라진 골목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며칠 뒤 회사 징계위원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모니터에 띄워진 영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민석을 서늘하게 추궁했습니다. 박민석 과장, 본인 맞습니까? 팬티바람으로 엉덩이 긁으면서 도박 사이트 접속하는 사람. 민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 퍼진 개업식 난동남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은 이미 조회수 100만 회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까지 바닥을 쳤습니다. 게다가 지난번 법인카드 유용권에 잦은 업무 실수까지 더 이상 박 과장과 함께 가기는 힘들 것 같군요. 오늘부로 권고사직 처리합니다. 퇴직금 정산해 줄 테니 조용히 나가주세요. 민석은 짐을 싼 종이박스를 들고 비틀거리며 회사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퇴직금이 입금된 통장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갈 곳을 잃은 민석은 담배 연기와 칙칙한 냄새가 진동하는 PC방 구석자리에 처박혔습니다. 그의 눈은 모니터 화면에 고정된 채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채팅창에는 김 실장이라는 닉네임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박 선생님,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코인 상장 임박 정보, 이건 1급 비밀인데 선생님한테만 드리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면 최소 100배 수익 확정이에요. 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0배면 50억? 50억이면 영숙이 그 여편네 회사도 통째로 사버릴 수 있어.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습니다. 민석은 퇴직금 전액을 털어넣고 그것도 모자라 제3금융권 대출 앱을 켜서 한도 끝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급한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거짓말까지 해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인생은 한 방이야. 가자. 엔터키를 누르는 민석의 손가락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거액이 송금되자 화면 속 수익률 그래프가 미친 듯이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수익률 300%. 민석은 모니터를 껴안고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렸습니다. 봤냐? 이영숙? 내가 너보다 위야. 내가 대박 터트려서 네 회사 인수하고 너네 비서로 부려먹을 거야. 박 회장님, 커피 타왔습니다 하고 빌빌거릴 꼴을 생각하니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하지만 화면이 전환된 곳은 어느 어두침침한 오피스텔 사무실이었습니다. 김 실장이라 불리던 남자가 문신이 가득한 팔로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입금 알림을 보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이 형님, 호구 하나 제대로 물렸는데요. 5억 들어왔습니다. 조폭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손짓했습니다. 오케이. 작업 끝났다. 사이트 닫고 튀어. 김 실장이 엔터키를 탁 치자 민석의 모니터 화면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PC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환호하던 민석의 표정이 일순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뭐야? 왜 이래? 새로 고침, 새로 고침. 민석이 미친 듯이 F5키를 연타했지만 화면에는 접속 불가 메시지만 야속하게 뜰 뿐이었습니다. 김 실장의 채팅방도 없는 사용자입니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 안 돼. 내 돈, 내 돈. 민석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퇴직금, 대출금, 친구들 돈까지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충격이 뇌를 강타했습니다. 으어! 민석은 거품을 물고 의자 뒤로 쿵 하고 넘어갔습니다. PC방 알바생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민석은 이미 눈이 뒤집힌 채 바닥에서 발작하듯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사람 살려요. 119 좀 불러주세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응급실. 영숙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차가운 표정으로 원무가 창구 앞에 섰습니다. 박민석 환자 보호자 되시죠? 여기 입원 수속이랑 보호자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무과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지만 영숙은 팔짱을 낀 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라뇨? 저는 채권자 자격으로 온 건데요. 네, 채권자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영숙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대납 거부 서약서. 저희 부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남편의 병원비나 간병비에 대해 저는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치료는 알아서 하시고 비용 청구는 환자 본인에게 하세요.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링거를 꽂고 누워있던 민석이 인기척에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영숙을 발견한 민석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사기당했어. 돈 다 날리고 몸도 이 모양이야. 제발 병원비 좀. 영숙은 링거줄을 만지작거리며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사기? 그러게 누가 욕심부리래? 분수껏 살았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잖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도와줘. 도와줘? 당신이 쓴 계약서 잊었어? 각자 도생. 아픈 것도 빚진 것도 각자 해결하기로 했잖아. 영숙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 민석의 환자복 주머니에 거칠게 찔러 넣었습니다. 이거 이번 달 치료비 청구서야. 검사비랑 응급처치비 합쳐서 300만 원 정도 나왔더라. 퇴원할 때 계산하고 나와. 난 간다. 여보, 여보. 민석이 링거 바늘이 뽑힐 듯이 필사적으로 팔을 뻗었지만 영숙은 매정하게 커튼을 젖히고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병원비가 없어 퇴원 수속도 밟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한 민석은 병원 로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복 위에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로비 중앙에 있는 대형 TV에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정주부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하여 엄마의 손맛 열풍을 일으킨 이영숙 대표가 올해의 혁신 여성 기업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화면 속 영숙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트로피를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환자들이 TV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저 여자 대단하네. 남편 복도 많겠어. 저런 마누라 얻어서. 그 소리를 들은 민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TV 앞으로 달려가 화면을 손가락질하며 핏대를 세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여자 내 마누라야. 내가 남편이라고. 야, 이영숙. 나 여기 있는데 너 혼자 상 받으니까 좋냐? 내 돈 내놔. 내 퇴직금 물어내. 민석이 TV를 잡고 흔들며 난동을 부리자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미쳤나 봐. 경비 불러요, 경비. 사람들은 민석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피했습니다. 곧이어 덩치 큰 병원 경비원들이 달려와 민석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 내가 이영숙 남편이라고. 전화해봐. 으악. 민석은 바닥에 질질 끌려 병원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어진 민석의 위로 뉴스 앵커의 멘트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영숙 대표는 수상소감에서 이 모든 영광을 지난날의 시련을 극복하게 해준 저 자신에게 돌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밤 11시 민석은 도둑고양이처럼 쥐새끼처럼 몰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지만 영숙이 일부러 문을 열어둔 탓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영숙이 다리를 꼬고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왔어?
손님들이 기다리던데. 손님? 무슨 손님? 민석이 어리둥절해하는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며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팔뚝에 용문신이 가득한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박민석이 여기 숨어 있었네? 돈 떼먹고 도망가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사채업자가 민석의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민석이 비굴하게 빌고 있을 때 열린 현관문 사이로 익숙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 죽네. 시어머니 말자가 헝클어진 머리로 달려들어와 민석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말자는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영숙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네 남편이 빚쟁이한테 맞아 죽게 생겼는데 보고만 있어? 돈 좀 줘라. 너 돈 많다며. 3억만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영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3억이 누구 집게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돈 제가 쓴 거 아니잖아요. 민석 씨가 도박하느라 날린 돈을 왜 제가 갚아요? 네가 마누라니까 갚아야지. 부부는 일심동체라며. 일심동체? 필요할 때만 찾으시네요. 저희는 진작에 각자 도생하기로 합해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안 집기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돈 안 갚으면 여기 있는 거라도 다 가져간다. TV가 넘어지고 화분이 와장창 깨지며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민석은 사채업자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고 말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집구석 다 망하네.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꼴이야. 영숙은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입니다. 빚쟁이들 난입했고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와 있네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으니까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네, 바로 소장 접수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영숙이 멱살을 잡혀 캑캑거리는 민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숙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대해, 박민석. 이게 진짜 끝이 아니니까. 민석의 눈동자가 공포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두침침한 법원 경매 법정안, 민석은 맨 뒷자리에 구부정하게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아파트는 이미 2번이나 유찰되어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반값 아파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오늘도 유찰되라. 제발 아무도 입찰하지 마라. 한 달만 더 버티면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민석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입찰 봉투가 모이는 바구니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집행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건 번호 2024-1-284, 채무자 박민석 소유의 아파트 매각 기일입니다. 개찰 시작하겠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집행관이 봉투를 하나씩 뜯어 입찰표를 확인했습니다. 입찰자 박영희 3억 5천만 원. 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안 돼. 내 집이야. 3억 5천이라니 말도 안 돼. 내 전 재산이라고. 그때 집행관이 마지막 봉투를 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법정 뒤편을 응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입찰자 이영숙, 입찰가 5억 5천만 원, 최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뭐? 민석이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민석에게 쏠렸고 동시에 앞줄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우아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민석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단상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 집행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본인 맞습니다. 잔금 납부는 언제까지 하면 되죠? 네, 낙찰되셨습니다.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는 댁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영숙이 뒤를 돌아 민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집이야.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숙은 그동안 반찬 사업으로 번 수익금과 춘호가 투자해준 자금을 합쳐 일시불로 잔금을 치를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유일한 권력이자 자존심이었던 집이 합법적으로 영숙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면이 전환되어 이번에는 가정법원 이혼 법정입니다. 민석은 피고석에 앉아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국선 변호사는 이미 포기한 듯 서류만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도박도 좀 할 수 있고 빚도 좀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편 빚 좀 갚아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이게 이혼 사유가 됩니까? 민석의 뻔뻔한 변론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민석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박민석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이미 피고의 채무가 적극 재산을 초과하였으므로 분할할 재산이 없다. 판사님, 안 됩니다. 저 빈털털이에요. 재산 분할 안 해주면 저 굶어 죽어요. 민석이 울부짖었지만 판사는 가차없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탕, 탕, 탕. 재판이 끝나고 법원 정문을 나서는 영숙의 뒤를 민석이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 여보, 영숙아, 나 좀 봐줘. 내가 잘못했어. 민석이 영숙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사설 경호원 2명이 민석을 가로막았습니다. 물러나십시오. 경호원이 민석의 팔을 꺾어 제압하자 민석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 내 팔. 여보, 나 좀 살려줘. 우리 30년 정이 있잖아. 영숙은 차에 오르기 전 바닥에 엎어진 민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정은 법정에서 다 털고 나왔어. 더 이상 접근하면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고소할 거야. 알지? 나 빈말 안 하는 거. 영숙이 탄 차가 미련 없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민석은 흙투성이가 된 채 아스팔트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어머니 말자를 대동하고 아파트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민석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미친 듯이 눌러댔지만 띠리릭 하는 경고음만 울릴 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말자가 지팡이로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야, 며느리. 시어머니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줘? 네가 사람이야? 당장 문 안 열어. 복도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자 옆집 문이 살짝 열리더니 이웃 주민이 얼굴을 찡그리며 내다보았습니다.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경비실에 신고할 거예요. 이웃이 혀를 차며 문을 닫아버리자 민석은 더욱 악에 받쳐 문을 발로 찼습니다. 이영숙, 문 열라고. 그때 띠리릭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석과 말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래, 역시 네가.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날아온 것은 작은 라면 박스 하나였습니다. 영숙이 박스를 복도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박스 안에는 민석의 낡은 속옷 몇 장과 칫솔, 그리고 깨진 안경다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짐 다 어디 갔어? 낚시 의자랑 골프채는? 영숙이 팔짱을 끼고 현관 문턱에 서서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미 다 버렸잖아. 잊었어? 이게 이 집에 남은 당신 짐 전부야. 가져가. 말자가 기가 막혀하며 영숙을 노려보았습니다. 야, 너 진짜 독하다 독해. 어떻게 남편을 빈손으로 내쫓아? 조강지처가 이래도 되는 거냐? 영숙이 피식 웃으며 인터폰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조강지처는 아까 법원에서 죽었어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이 집주인 이영숙 대표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지금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행패 부리는 중인 거 알아요? 뭐, 남의 집? 네. 등기부등본 떼보세요. 소유자 이영숙으로 바뀐 지 오래니까.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릅니다. 민석이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문틀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영수가 제발 나갈 데가 없어. 엄마 집도 월세 밀려서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야. 나 여기서 자게만 해줘. 베란다라도 좋아. 응? 싫어. 내 집 베란다도 당신한텐 과분해. 영숙은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여보, 문 열어. 영숙아. 민석과 말자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박민석 씨, 김말자 씨 되시죠? 아니, 경찰 양반. 우리 며느리가 문을 안 열어준다니까요? 이게 무슨 주거 침입이에요? 말자가 경찰의 팔을 잡고 하소연했지만 경찰은 단호하게 두 사람의 팔을 잡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 떨어졌는데 여기 와서 난동 부리시면 현행범 체포입니다. 서로 가셔서 말씀하시죠. 안 돼. 못 가. 내 집이야. 민석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찰관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질질 끌려 엘리베이터에 태워졌습니다. 이영숙, 두고 보자. 천벌 받을련. 말자의 악담과 민석의 절규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뚝 끊겼습니다. 현관문 안쪽에서 인터폰 화면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숙은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현관 보조키를 철컥, 철컥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지난 30년의 악몽을 영원히 봉인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영숙은 뒤돌아서서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넓고 환한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저녁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영숙의 아파트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화이트톤의 고급 대리석 바닥과 세련된 아트월이 거실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거실 한가운데 노인 그랜드 피아노 위에서 눈부시게 부서졌습니다. 영숙은 테라스에 놓인 라탄 의자에 앉아 우아하게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춘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영숙 대표님, 방금 보내드린 파리식품 박람회 부스 디자인 시안 보셨습니까? 현지 반응이 벌써 뜨겁습니다. 바이어 미팅 요청만 벌써 50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영숙이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네,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최 대표님,
그런데 메인 컬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우리 브랜드의 상징인 붉은색을 좀 더 과감하게 쓰는 게 좋겠어요. 한국의 맛을 강조하려면 강렬한 첫인상이 필요하니까요. 역시 대표님 안목은 못 당해내겠네요. 알겠습니다. 디자인팀에 바로 수정 지시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프리미엄 젓갈 세트, 백화점 입점 확정된 거 아시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최 대표님이 밤낮으로 힘써주신 덕분이죠. 파리 일정 때 뵙겠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맛있는 저녁 살게요. 영광입니다. 그럼 파리에서 뵙죠. 화상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지자 영숙은 테라스 테이블에 놓인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잔 속에서 찰랑거리는 붉은 루비색 와인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영숙은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향을 음미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그녀에게 주방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자 형벌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설거지통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과 냄비들은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였고 좁은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네모난 하늘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바라보는 주방은 최신식 빌트인 가전으로 채워진 오로지 그녀의 취향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1년 전과 같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영숙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회한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스로 일궈낸 성취감과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와인잔을 높이 들어 허공에 건배했습니다. 그 건배는 고단했던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당당한 현재의 자신에게 보내는 찬사였습니다. 고생했다, 이영숙. 정말 치열하게 잘 살았다. 그녀의 나직한 혼잣말이 따뜻한 봄바람에 실려 평화롭게 흩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에 번화가는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풍선 아치와 쿵짝거리는 신나는 음악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축! 이영숙의 명품 반찬 백호점 오픈. 거대한 현수막이 걸린 가게 앞에는 개업을 축하하는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구석에 계절에 맞지 않는 낡은 점퍼를 겹쳐 입은 노숙자 한 명이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 민석은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폭삭 주저앉은 모습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수염은 제멋대로 자라 얼굴을 뒤덮었고 신발은 밑창이 떨어져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어 걸을 때마다 덜컥거렸습니다. 민석은 가게 쇼윈도에 붙은 영숙의 전신 포스터를 멍하니 넋을 잃고 올려다보았습니다. 포스터 속 영숙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민석에게서 나는 지독한 악취에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고 피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마누라야. 내가 남편이라고. 민석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그를 벌레 보듯 흘겨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저 아저씨? 술 취했나 봐. 가자, 냄새나. 민석은 억울함에 가슴을 팡팡 치며 더 크게 악을 썼습니다. 진짜야. 내가 키운 거라고. 내가 밥 먹여주고 재워줘서 저만큼 큰 거야. 근데 지 혼자 잘 살겠다고 나를 버렸어. 저 독한 년이. 민석이 포스터를 향해 침을 퇴뱉으려 하자 가게 안에서 건장한 남자 알바생이 뛰쳐나왔습니다. 알바생의 손에는
애군을 쫓는다는 굵은 소금이 담긴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 노숙자 아저씨가 진짜 아까부터 왜 남의 가게 앞에서 행패야? 재수 없게. 알바생이 민석을 향해 소금을 차악 뿌렸습니다. 아이고, 눈이야. 사람 잡네. 민석은 비굴하게 몸을 잔뜩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 번만 더 와서 얼쩡거려 봐요. 그땐 경찰 부를 거니까. 알바생의 으름장에 민석은 도망치듯 골목길로 숨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민석은 공원 무료 급식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끄트머리에 처량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민석의 식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담겼습니다. 민석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공원 정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라 체면이고 모고 없이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으로 나온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 순간 민석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적당히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끝맛, 아삭거리는 식감. 그것은 영숙이 만든 김치가 틀림없었습니다. 급식소 한 구석에 쌓여있는 김치 박스에 이영숙의 명품 김치, 소외 계층, 무료 기증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민석의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후회는 이미 늦었고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석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꾸역꾸역 밥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찜질방 공용 수면실 구석에 웅크리고 몸을 뉘었습니다. 민석은 와이파이가 잡히는 틈을 타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습관처럼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자 메인 화면에 영숙의 인터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습니다. 성공 신화 이영숙 대표, 가족은 나의 힘 기부 천사 등극. 기사 밑에는 영숙을 칭찬하는 댓글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민석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질투심과 열등감이 다시금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가족은 나의 힘? 웃기고 있네. 남편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주제에. 민석은 악플이라도 달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공감 버튼인 화나요를 누르려고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땀에 젖은 손가락이 미끄러지면서 하필이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하트 모양의 아이콘이 빨갛게 채워졌습니다. 안 돼. 취소, 취소. 민석은 욕설이라도 써서 댓글을 달려고 입력창을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야, 이 가식적인 여편네야. 네가 사람.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팝업창이 떴습니다. 귀하의 계정은 상습적인 악성 댓글 및 비방 행위로 댓글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아씨,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민석은 허탈하게 핸드폰을 툭 떨구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된 핸드폰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꺼진 화면 위로 찜질방의 어두운 조명을 받은 민석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곳에는 과거의 탐욕과 오만은 온데간데였고 늙고 병들고 초라한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노인의 얼굴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비참한 자신의 얼굴을 마주보며 깊은 어둠 속으로 웅크려 들었습니다. 그의 춥고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던 영숙이 각자도생을 기회로 삼아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과정 어떠셨나요?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몰락한 민석의 최후와 보란듯이 성공한 영숙의 화려한 비상이 여러분께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영숙처럼 당당하고 눈부시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